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명제를 이제 들어왔고, 이제 명제의 P이면 Q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웠었고, 모든 어떠한이 들어간 그런 명제들도 이제 배웠었는데, 우리 요거 하기에 앞서서 그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그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하나 정정해야 될 게 있거든요. 잠깐 좀 앞으로 좀 넘어오셔야 되는데, 어디로 넘어오시냐면은 그 여기, 잠시만요. 여기로 좀 넘어오실게요. 잠시만요. 이거 아니라, 네, 여기 내용 있죠. 여기로 좀 넘어오실게요. 여기. 일단 맨 앞에. 여기로 넘어오시면, 거기 부분 필기한 것 중에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요거 조건 2개 나와 있고, 이거 부정, 역, 대우 쓰는데, 우리 역이 뭐였습니까? 역. 역은 이제 가정, 결론 자리 바꾸는 거, 대우는 자리 바꿔서 부정해주는 거 있잖아. 자, 부정을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부정을 원래 제가 어제 어떻게 알려드렸었냐면은 저번에, 자, 요거의 부정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둘 다 바뀌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를 수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결론만 부정이 됩니다. 결론만 부정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필기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좀 바꿔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요거 부정을 좀 다시 써야 되거든요. 다시. 이게 부정은 가정은 그대로 냅두는 거고 결론만 부정을 해주는 거야. 결론만. 자, 그래서 가정은 요거 x가 2가 아니면 이라고 아마 썼을 건데 그냥 x가 2이면 으로 바꿔줍시다. x가 2이면 으로 바꿔주시고, 자, 부정은 이제 결론만 이제 바꾸는 겁니다. 결론만. 그러면은 그 뒤에도 이제 보시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이제 여기도 이제 부정을 우리가 쓰실 때 가정도 우리가 처음에는 다 부정을 했었지만은 가정은 부정을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처음에 있는 걸 그대로 씁시다. 처음에 부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처음에 주어졌던 요 가정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요 가정을 그대로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요 가정을 그렇게 좀 수정을 좀 해줍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P이면 not Q이다가 맞는데 사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꼴의 명제는 부정이 사실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였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대로 된 내용을 요거를 좀 수정해 주시고 자, 그렇게 수정해 줍시다. 그 부정은 가정을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가정도 부정을 했었는데 가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고, 자,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 이제 확인하셨으면 이제 우리 본 수업으로 넘어갈 건데,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자,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야.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은 앞에 게 큰 거, 뒤에 게 큰 거? 뒤에 게 더 크다라고 해가지고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 뒤에 게 큰 건데, 자, 이 P면 Q이다가 참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더 배워볼 거야. 자, 우리가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 참을 의미하는 그 명제를 기호로 짝대기를 하나를 더 그어줍니다. 짝대기가 2개야. 즉 짝대기가 2개 그어진 거는 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이때 이 순서를 잘 봐야 돼.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반대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요거 안 헷갈리게 잘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저거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 PQ 순서 그대로 읽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구별 잘 해주십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그 뒤에 게 더 크다라고 했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 Q가 더 큰 것이다.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게 이번엔 더 큰 것이다. 앞에 있는 게 큰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라는 얘기야. 어떻게 연관지어서 좀 기억하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뒤에 게 큰 건데, 이 충분 조건은 그 PQ 순서가 내가 방금 얘기한 순서랑 일치하니까 뒤에 게 큰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문제 풀다가 모는 모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얘는 이제 앞에 게 큰 거야. 앞에 게. 이거를 구별을 잘 해주라라는 얘기야. 충분 조건은 뒤에 게 큰 거, 필요 조건은 앞에 게 큰 겁니다. 잘 구별해 주세요. 잘. 자, 그래서 진리집합 포함 사이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또 이제 나와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을 이제 볼 건데, 뭔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같이 섞인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거꾸로 Q이면 P이다가 참일 때에는 우리가 저 양쪽 쌍방향으로 우리가 기호를 표시해 줍니다. 이거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면,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면 쌍방향 기호로 나타내고, 이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의미를 합니다. 자,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P가 Q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이 의미가 그거잖아. P가 Q의 부분 집합. 얘는 이제 Q가 P의 부분 집합을 의미하는 기호잖아, 그치? 자, 그래서 두 진리 집합 PQ가 일치해야 되겠죠. 왜 일치해야 되는지 알겠니? Q가 P를 포함을 해. Q가 P를. 근데 거꾸로 P도 Q를 포함을 해.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황이 두 집합이 같을 때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같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면은 순서를 바꿔도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아까 충분 조건은 뒤에 게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필요 조건은 앞에 게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앞뒤가 아예 같은 진리 집합을 가진다. 아예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구별 잘 해주셔야 되고. 자, 이제 여기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진리 집합 사이의 관계. 자,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은 이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돼야 됩니까, 쟤는? 이거는 충분 조건. 저 순서 잘 봐야 돼. 충분 조건은 순서가 그대로고,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거는 두 진리 집합이 일치하면은 얘는 이제 쌍방향이 성립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요. 얘 또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실 건데, 자, 우리는 그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이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PQ 중에서 어떤 게 크고 작은지 그 포함 관계를 잘 따져줘야 되는 건데, 자, 봅시다. 자, ABC는 정삼각형이다. 얘는 각 A가 60도이다. 라는 거야. 자, 저것만 보고 어떤 게 더 큰지 알 수 있겠니? 어떤 게 더 큰지? Q가 더 크니, 저거? 크다라는 얘기는 포함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다른 하나를 아예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물어보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더 작은 놈은 집합이 좀 작게 표현되니까, 더 까다로운 조건을 의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더 까다로운 조건.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까다로운 조건인지를 생각해야지. 뭐가 더 까다로운 조건입니까? P가 더 까다로운 조건 맞니? 왜냐면은 얘는 각 A만 60도, 각 A가 60도니까 나머지 두 각은 뭔지 모르는데 얘는 모든 각이 60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위에 게 더 까다로운 조건 맞습니까? 자,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얘는 무슨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왜? 뒤에 게 Q가 더 크게 되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충분 조건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면 각 A가 60도이다. 맞는 말이니? 정삼각형이면 60도이다. 각 A가 60도이다. 맞는 말이지. 명제가 그게 말이 되면은, 맞으면은, 참이면은 뒤에 게 더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그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만들었을 때 말이 되면, 참이면 뒤에 게 큰 거고, 아니면 포함 관계가 큰 게 어떤 게 크고 작은지가 판단이 되면은 그걸로 확인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자, P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Q는 AB가 0이야. 일단 저거 되게 자주 나오는 예시인데, 얘들아, 이거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라는 거는 a, b가 둘 다 무슨 수라는 얘기일까? 어떤 거? 실수? 제곱해서 더해서 0이면은 얘는 a, b가 둘 다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조건하고 이 a, b가 둘 다 0이다라는 조건은 동치라고 하거든요. 동치? 동티가 아니라 동치라고 해. 아예 그냥 같은 의미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랑 얘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야. 아예 그냥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걸로 생각해 주게 되면은 자, 이 A, B가 얘는 둘 다 0이어야 되는데 얘는 곱해서 0이래. 어떤 게 더 큰지 확인이 됩니까? 뭐가 더 큽니까? Q가 더 크니 P가 더 크니? Q가 더 크니? 얘는 Q가 더 크죠. 왜냐면은 얘는 A, B가 둘 다 0이어야 되는 건데 얘는 0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죠. 하나 정도는. 곱해서 0이면은 0이 최소한 하나 이상 들어있다는 거니까 둘 다 0일 수도 있지만 하나만 여길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둘 다 0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에 거가 더 까다로운 조건이지. 까다로운 조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Q가 더 크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쟤를 이제 P면 Q이다라는 명제로 만들어서 생각해도 돼요. A, B가 0이면 곱해서 0이다. 맞니? 그럼 말이 되니까, 말이 되면, 참이면은 뒤에 게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고. 그럼 3번은 금방 확인이 돼. 3번은, 자, X가 1인데, 밑에 거는 이거 풀어주게 되면은, X가 이제 0 또는 1이잖아요, 이제. 0 또는 1. 자, 그럼 딱 보면은 P가 큽니까? Q가 큽니까? 쟤는? 예, P는 1밖에 안 되는데 Q는 0, 1 두 개나 되는 거니까 뒤에 게 더 커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얘는. 자, 4번. 4번은 자, 절대값 X는 절대값 Y라고 나와 있고 밑에는 X가 Y랑 같대. 얘들아, 절대값 X가 절대값 Y랑 같으려면은 어떤 조건이어야 될까? 저게 이제 이거 절대값 양쪽에 쌍으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풀어주라고 했어? 어느 한쪽에 풀마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지. 그죠? 그럼 저거는 보시면 P가 큽니까? Q가 큽니까? 쟤는? 저건 P가 더 큰 거 맞니? P는 X가 풀마 Y 두 개가 가능하지만 Q는 X는 Y 하나만 가능하지. 그래서 P가 크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말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얘는 이제 아까 3번은 그 말이 되는지 확인 안 했었는데 자, 3번 말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은 X가 1이면 X제곱이 X랑 같다. 맞니 저거? 네, 테이프 보면 같죠? 밑에 것도 말이 되는지 확인해봐. 절대값 X가 절대값 Y랑 같으면 X가 Y랑 같다. 말이 되니 저거? 절대값 X가 절대값 Y면 X는 Y이다. 네. 참이 아니면 그냥 아니야. 그 봐봐. 이게 절대값 X는 절대값 Y이면 X가 Y랑 같다. 저게 맞니? 일단? 저건 틀리죠. XY가 반대 보일 수 있잖아. 1-1이라 생각해봐. 절대값 X가 절대값 Y이면 X는 Y이다. 이거는 거짓이지. 그러면 거꾸로도 확인해봐야 돼. 거꾸로. X가 Y이면 절대값 씌운 게 같다. 요거 맞는 말이니 이거? 거꾸로 읽으면은? 거꾸로 읽으면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봐봐. 지금 내가 거꾸로 읽은 명제가 얘잖아. Q이면 P다라는 명제를 확인한 거잖아. 얘가 지금 뭐가 나왔어? 확인해보니까 참이 나온 거지. 그럼 뒤에 게 더 큰 거야, 뒤에 게. P가 더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더 큰 놈은 작은 놈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은 앞에 게 더 큰 놈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헷갈리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그 명제를 앞뒤 둘 다 읽어서 확인을 해야 돼. 앞뒤 둘 다 읽어서. 명제가 거짓일 때는 이거는 거짓일 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읽어서 참이면은 일단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근데 거꾸로도 읽어서 참인지도 확인해 봐야 돼, 이제. 양방향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혹은 Q는 P이기 위한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거짓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예 PQ 사이에 포함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요거 이제 보시면 자, 이제 두 조건이 나와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나와 있어. 자, 일단 요거 잘 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얘들아,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은 어떤 게 더 큰 거라고 말씀드렸지? P가 큰 거, Q가 큰 거?
Q가 더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Q가 크다. 그러면 P면 Q이다라는 요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PQ는 등호가 없잖아. 뭔가 부정을 해주면은 등호로 바뀌어서 우리가 뭔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뀔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 PQ를 부정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요 명제의 대우를 확인을 해줍니다. 대우. 자, not Q이면 not P이다. 얘도 그러면은 당연히 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것도? 맞는 말이니, 이거? 그럼 요 대우 명제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not Q이면, 자, 저거 Q 부정해줘야 되겠지? 자, X 플러스 3이 만약에 0이면, 그 다음에 not P,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이 0이다. 라는 식으로 명제가 바뀌며, 이거는 참을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 참을.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자, 그러면 이거는 X가 마3이면 요 식에 성립한다라는 의미 아니야. 그럼 마3 대입해야 되겠지. 마3 대입한 식이 성립을 해주는 거니까 A가 몇이니까 결국에 마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마4.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A가 마4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대우로 바꿔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대우로 바꿔서. 자, 요거 별표를 2개 치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세 조건 사이에 그 PQR의 조건이 나와 있고, 뭐는 뭐이기 위한 무슨 조건 나와 있거든? 일단,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했으니까, 더 큰 놈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필요 조건일 때는 앞에 게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충분 조건이면은 뭐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거. 그럼 명제가, 자, 저 필요 조건 저쪽 부분 명제로 만들면은 Q가 더 크니까 P면 Q이다라는 요 명제가 참인 거야. 뒤에 게 더 크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리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쟤는 그냥 그대로 읽어서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 참이다. 뒤에 게 더 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저렇게. 얘들아, 이거 보면은 R이면 P이다.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 이렇게 연결돼서 3단 논법 생각해 볼 수 있니? 3단 논법. 이거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따졌을 때 요렇게 R, P, Q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나와 있는 저 PQR 조건들을 이제 그 수직선에 그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실 건데, 그어보자. 자, 그어보시면, 오. 자, 그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 지금 R이 지금 X가 B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게 가장 작은 놈이고, 이게 이제 R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가 있습니다. P는 이제 저렇게 나와 있거든. 마일부터 3 또는 5 이상으로 나와 있어. 근데 요 R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저 P가 R을 가지려면은 저 5 이상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세팅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일과 3 사이라는 범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P를 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맞니, 저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Q가 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놈이 가장 큰 놈이니까 얘네를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를. 그러면은 저 R은 저 B가 여기 정도에 위치해 가지고 가장 많이 포함을 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B의 최대, A의 최대, B의 최소를 찾는 건데, 이 수직선은 오른쪽이 큰 거니까 이 대소관계식을 써볼 수가 있잖아. B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A구나. 여기 A로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A로. 마이너스 1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대소관계가 이제 A가 마1보다 작거나 같고, 혹은 B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는 거니까, 자, A는 아무리 커야 마1까지 가능한 거야. A의 최대는 마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최소 5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B의 최소값이 5입니다. 그 둘이 더해준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4.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PQR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포함관계를 이렇게 따지는 문제야. 알겠지? 뭐가 뭐보다 큰지 작은지를 여기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 가능합니까 저거? 네.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15번도 이제 보면은, 자, 이 명제, 다시. 이게 충분 조건이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골라주라. 라고 나와 있어. 자, Q가 납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은, 어떤 게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충분 조건이면은, 어떤 게 더 크다? 앞에 게 크다? 뒤에 게 크다? 뒤에 게 크다. 그러니까 Q이면 not P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이며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주게 되면은 이러한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요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찾아볼 건데 우리 요거 잘 봐 이거. 요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줄 거냐면은 작은 거랑 큰 거랑 교집합을 해주면 뭐가 나와야 되죠, 이거? 작은 거 나오는 거 맞니, 이거? 이거 맞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이거 차집합으로?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이거? Q 빼기 P로 바꿀 수가 있죠. 이거 기억해야 돼, 얘들아. 얘 차집합으로 바꾸는 거는 앞에는 그대로, 가운데는 기호 바꾸고, 뒤에 거는 뒤집는 거였잖아.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집합이라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같은 집합.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PQ가 있을 때 자, Q에서 P를 뺀 부분 Q에서 P를 뺀 부분이 얘잖아. 얘가 실제 Q래. 무슨 의미야 이게? Q에서 P를 뺀 부분이 진짜 Q래. 무슨 의미? 아니지. 교집합이 없다. 그러니까 이 Q가 여기 전체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분홍색 전체하고 노란색이랑 같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비어 있어야 되는 거지. 교집합이 비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교집합이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비어 있으니까 PQ는 교집합이 없는 서로수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 설명에 해당하는 게 몇 번? PQ가 서로수이다. 여기 5번이 딱 나오게 되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나머지 보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써볼게. 자, 두 집합을 합치니까 P가 나왔어. 포함관계가 어떻게 나오는 걸까 이거? 포함관계? PQ 사이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합치니까 P다. 그러면은 P가 크고 Q가 작다. 요거 맞네? 자, 2번. 이거 교집합하니까 P네? 그럼 이건 작은 놈이 나온 거니까 P가 Q의 부분집합, 요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 자, 3번. 이거 내가 그 외워놓으라는 표현 중에 요거 뭐랑 연관돼 있었죠? 네. Q가 P의 부분집합. 작은 거 여집합, 합집합, 큰 게 전체가 되면은 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거 여집합, 합집합, 큰 거가 전체일 때.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P 빼기 Q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 얘가 공집합이라는 건데 P 빼기 Q가 공집합. 무슨 의미? 예, 얘도 P가 Q의 부분집합.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자, 5번은 우리 문제 상황에 맞는 상황이었고 PQ가 서로소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했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16번을 이제 봅시다. 3단론법 활용하는 문제인데, 자, 몇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어. 보시면,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면은 뒤에 게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명제가 이제 참이 되는 것일 거고. 자,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면 어떤 게 더 크다라고 얘기했죠?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필요 조건이면 앞에 게 더 크죠? 앞에 거. 그렇기 때문에 참인 명제를 만들려면은 요렇게 해야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큰 게 뒤에 있어야 참이라고 얘기했잖아? 이 두 명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이 두 개 가지고. 자, 일단 여기 그 연결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 자, R이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이거 대우로 뒤집어 볼 수가 있죠, 이거. not Q이면 not P이다도 당연히 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not Q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다. not P로 연결이 되겠다. 이러한 명제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뒤로 갈수록 더 큰 거잖아요. 그죠? 뒤로 갈수록. 자, 이제 그거를 좀 이제 그 잘 기억해 놓으면서 요거를 한번 좀 처리해 보자, 요거.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충분 조건이 그럼 되려면은 있잖아요, 얘들아. 뒤에 게 더 커줘야 되니까 이 명제가 당연히 참이어야 되는데 이 모양이 여기 지금 들어 있습니까, 지금? 들어 있니, 여기 지금? 들어 있죠? 들어 있으니까 얘는 그럼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 맞는 설명. 자, 니은은 Q가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은 Q이면 not R이다. 이 명제가 참이냐는 건데, 자, Q not R. 여기 지금 들어있니? 지금 보면은? Q not R 들어있습니까?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얘를 대우로 뒤집어 보면은 Q not R이 만들어지기는 하죠. 대우까지 생각을 해야 돼. 대우까지. 그래서 니은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보시면은 not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은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필요 조건? 앞에 게 큽니까? 뒤에 게 큽니까? 앞에 게 더 크다라고 했죠? 참인 명제를 만들려면은 not R이 앞으로, P가 앞으로, 다시 not R이 뒤로, P가 앞으로 와줘야 되는데 P면 not R이다 라는 저 명제는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을 잘 보면은 자리를 바꿔주면은 이렇게 대우 명제로 바꿔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참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기니 디가 다 맞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가 큰지 헷갈리면 안 되고 참이다라는 거는 뒤에 게 더 큰 거를 이제 이용해서 풀어주는 유형들이었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그 명제가 이제 뭐 참거짓을 좀 따지는 것이었다면은, 자, 지금 우리가 보는 단어는 앞에서 봤던 거랑은 아예 그냥 성격이 달라. 완전 달라. 자,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도형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와 성질, 그 정리가 있어. 자, 이건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질. 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자, 정의가 뭐냐면은 그냥 그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뜻.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의미를. 그로 인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성질이 뭐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라는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의하고 정리는 구별을 좀 잘해줘야 돼. 정의는 이미 약속이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이제 가지기로 약속을 한 거고, 그 정의에 의해서 이제 그 증명이 된 그 결과가 정리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밑줄을 채워보시면은, 자, 정의는 그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정한 문장을 용어의 정의라고 하고, 증명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증명을 해서 만약에 참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참인 명제가 정리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정리 뭐가 있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예.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 관계식이 참이다라고 알려진 거로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정리는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도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2단원이 좀 어려워. 왜냐면은 너네가 증명을 해야 돼. 써야 돼. 학교 서술형에서 굉장히 단골 소재로 나옵니다. 거의 한 절반의 확률로 나온다 보면 돼.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냐? 그 객관식에 빈칸 뚫어놓기로 증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증명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절반의 확률로 서술형에 나오냐 객관식에 나오냐 차이입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우면은 좀 대신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원래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임을 보이고 싶은데 그게 증명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대우를 대신 이용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납니까? 대우는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일치하니까. 자, 그래서 본래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다 라는 거지. 또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니까 어떤 명제가 참임을 확인하고 싶으면 대우를 대신 증명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게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우를 대신 증명하는 게 쉬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자, 귀류법은 이제 뭐냐면은 결론을 부정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이나 그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뭔가 모순이 발생함을 이용해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증명을 해주는 게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자,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결론을 부정해주고서 어떤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사실에 모순이 발생을 보인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을 부정하니까 모순이면 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 원래 부정 안 한 결론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 하기 전에 이 증명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요거 하나 좀 쓰고 들어갈게요, 이거. 자, 어떤 수 x가 만약에 유리수다라고 만약에 조건이 주어지면은 그 유리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유리수는 분수꼴로 a분의 b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b가 뭐냐면은 a, b는 정수이며 그리고 a는 분모니까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저걸 때 하나 좀 쓰고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홀수라고 나와 있거든. 홀수를 의미하는 표현식이 두 가지가 있어. 위에다 하나 쓰고 밑에다 쓰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자 2k-1 k는 자연수. 자, 자연수는 몇부터 시작하는 거지?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는 거 맞니?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1을 넣으면은 가장 작은 홀수 1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작은 자연수 2를 넣어주면은 그 다음 홀수 3 나오니? 그러니까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이면은 이 k-1이라는 식은 결국 모든 홀수를 표현할 수 있는 식인 거야. 모든 홀수를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이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식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 이렇게도 표현 가능합니다. 자, 얘를 2m 플러스 1이라 주면은 이게 m은 0 이상의 정수로 세팅을 해주면 돼.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정수가 0이잖아. 0을 넣어주면 1이 등장하죠. 1. 그러니까 0부터 1, 2, 3 다 대입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홀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 모든 홀수의 표현이 가능. 자, 짝수입니다. 그 다음 짝수. 짝수는 이제 2k. 그래서 k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써주면은 가장 작은 자연수 1을 대입했을 때 2가 등장하고, 자, 얘도 2m 플러스 2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m은 0 이상의 정수고요.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x는 3의 배수. 자, 3의 배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3k, k는 자연수라고 두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3m 더하기 3. 여기서 이제 m은 0 이상의 정수라고 세팅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5번.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얘는 두 가지인데 잘 보세요. 3k-2. 왜냐면은 이게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작은 자연수 1을 넣었을 때 x값이 몇이 나옵니까? 1 나오는 거 맞니? 자, 1을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몇입니까?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자기 자신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형태는 이거야. 3m 더하기 1. 뒤에 나머지가 그대로 더해지는 형태. 근데 이렇게 조건을 세우셨을 때에는 m은 0 이상의 정수라는 조건이 붙고요. 그래서 m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 1이 나오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증명을 이제 몇 가지 해볼 건데, 이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적으셨나요? 예, 넘어갑니다, 이제. 자,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보면은, 자, 다음은 우리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또는 1이면은 m 플러스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또는 1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증명 과정이 이렇게 싹 나와 있습니다. 이제 증명 과정이 보시면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냐면은, 자, 얘가 가정이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또는 1, 이게 가정이고, 결론은 이제 밑에 m 플러스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또는 1이다, 이게 결론이잖아.
그럼 이제 부정을 이제 해줄 거란 말이지. 대우를 구해주는 거니까 부정해서 이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있죠? 얘가 이제 위로 가면서 부정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밑에 있는 거를 부정하면 뭘까, 얘들아? 무슨 의미일까? 잘 생각해야 돼, 이거. 무슨 의미일까? 영그리그리 아니다. 이게 어떤, 자, 두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인데, 자, 어떤 자연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뭐뭐가 나올 수가 있죠? 나머지가 0, 1, 2, 3개 나올 수 있니? 맞니? 0, 1, 2, 3개잖아. 근데 그 중에서 0 또는 1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한 가지 상황이 뭐야? 2지. 그러니까 부정해주면 2인 걸 물어보는 거야. 나머지가 2인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체 케이스가 0, 1, 2, 세 가지인데 얘는 0, 1, 두 가지 케이스를 물어보고 있잖아. 부정해주면 나머지 하나 케이스가 나와야 되겠죠.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나머지가 2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부정해주면은 n 플러스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1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이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이 하나만. 자, 그리고 가정도 부정을 해서 가면은 얘도 형태가 똑같습니다. 나머지가 0 또는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정해주면은 나머지가 2인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는 2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우를 증명을 할 거다. n 플러스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이므로 우리는 n 플러스 n을 3k 더하기 2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에 대해서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단 말이죠. k는 0 이상의 정수로 세팅이 가능하고, 자, 우리는 지금 문제가 이거야. n 플러스 n을 3k 플러스 2로 이제 뒀고 k는 0 이상의 정수로 세팅했어. 지금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m세제곱 더하기 n세제곱이 나머지가 2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저 m세제곱 더하기 n세제곱을 한번 좀 만들어 볼 건데, 이걸 이용해서 저거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곱셈 공식 변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n 플러스 n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mn의 n 플러스 n, 이렇게 표현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n 플러스 n이 사실 문제에서 저기 나와 있던 3k 플러스 2였으니까 3k 플러스 2로 지금 바꿔서 넣는 거지, 이제. 마이너스 3mn에 3k 플러스 2. 이렇게 바꿔서 넣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 3k 플러스 2, 가는 지금 2니까 가자리에다가 2를 좀 채워 넣어볼게, 이렇게. 그럼 3k 플러스 2의 세제곱에서 빼기 나 mn이니까 얘가 나가 되는 거 맞니? 숫자 3이 나가 되는 거 맞니, 이거? 예. 그래서 숫자 3이 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지금 변형하는 과정인데, 이 주어진 식을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해서 3으로 좀 묶어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형태가 정리가 되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3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mn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맨 마지막에 2만 덜렁 남아있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면 뒤에 상수항 2가 있었잖아. 이 m세제곱 더하기 n세제곱도 정리를 쭉 해보니까 다 정리하고 뒤에 2만 남아있잖아. 네. 여기는 그러니까 가죠, 지금 여기가? 예, 여기 2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2니까, 아, 저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을 의미하는구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2 더하기 3 해서 5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3k 플러스 1이 나왔으면은 나머지가 1인 것을 의미하는 거. 지금 2가 남았으니까 나머지가 2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자. 필수제 18번.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거 별표를 몇 개 칠까요, 이거? 별표 하나 하시고 곱하기 한 100개 정도 해놓자. 100개 정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증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증명이야.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거든요.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한대. 귀류법은 아까 결론을 부정해서 우리가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였단 말이야.
자, 루트 2는 무리수다 라는 그 무리수라는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해줄 거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서 증명을 합니다.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유리수라고 가정해주면은 무리수를 부정하면 유리수가 되겠죠? 자,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해주면은 우리 유리수는 아까 뭐분의 뭐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루트 2라는 수를 n분의 n, 단 mn은 서로수인 자연수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거. 이 조건이 없으면은 증명을 못해요. 서로소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서로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가장 이제 여기서 킬링 포인트야.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2는 m제곱분의 n제곱해서 분모 곱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정리해볼 수 있대. 양변 제곱해서. 근데 여기서 n제곱이 2가 곱해진 수랑 같은 거잖아. n제곱은 2 곱하기 어쩌고저쩌고니까. n제곱이 2의 배수면은 우리 n도 2의 배수가 됩니다. 제곱한 게 2의 배수면 제곱하기 전의 수도 2의 배수야. 생각해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들아, n이 2의 배수면 n을 2k라고 둘 수 있는지 2k라고 k를 자연수라고 둘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n이 2k라고 둘 수 있으니까 2k를 여기다가 본식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은 4k제곱으로 제곱되는 거 맞습니까? 4k제곱으로? 여기까지 됩니까? 4k제곱? 그럼 2가 이제 약분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m제곱은 2k제곱이다 라고 이끌어낼 수가 있어서 m제곱은 2가 곱해진 수랑 같네. 그러니까 m제곱이 2의 배수구나. 그러니까 m도 2의 배수구나. 이게 지금 똑같죠. m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m이 2의 배수이다. 이게 지금 똑같지? 제곱한 게 2의 배수면은 제곱하기 전의 수도 2의 배수이다 라는 것을 위에서 확인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m도 당연히 2의 배수가 되는 것이니까 mn이 둘 다 2의 배수 맞습니까 이거?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처음 세웠던 조건의 위배가 되죠. 처음에 mn을 어떻게 놨어? 서로소인 자연수로 놓자고 했잖아. 둘 다 2의 배수면은 서로소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모순이. 이것은 mn이 유리수라는 가정의 모순입니다.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식을 좀 써보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거지. 모순이.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발생했으니 결론을 부정 안 한 게 맞는 거죠. 무리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리수.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정리하면은 다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서 분수꼴로 표현을 해주는데 서로소라는 가정을 반드시 달아줘야 돼. 자, 그랬을 때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n제곱은 2가 곱해진 수 형태니까 n제곱이 2의 배수? 그럼 n도 2의 배수입니다. n이 2의 배수면은 2k라고 둘 수 있어서 2k를 대입해주면은 2m제곱은 4k제곱 약분해서 m제곱은 2k제곱. 근데 m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m도 2의 배수인데 m도 2의 배수, n도 2의 배수. 모순이 발생했죠? 네. 서로소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을 부정을 해주면 안 된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아, 유리수가 아니라 서로소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의 증명.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절대부등식. 네, 절대값. 절대값은 아닌데, 어떤 부등식에다가, 문자에다가 무엇을 이제 대입한다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문자에다가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이에요.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절대부등식. 자, 그러한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요 6가지는 있잖아요, 얘들아. 우리가 앞으로 증명을 몇 개 좀 더 해볼 건데, 그 증명을 하는 데에 이용되는 기본적인 성질이야. 근데 보면은 되게 당연한 게 많은데, 의외로 좀 깊게 제대로 좀 알아내야 돼. 자,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도 0보다 크죠. 이거 이항한 거니까. 제곱은 0 이상 당연한 거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이상 당연한 거고. 자,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은 A, B가 둘 다 0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그죠? 이것도 있었고.
자, 5번. 자, 요거 5번, 6번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잘 봐. 자, A,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은 제곱한 것도 크고요. 루트를 씌운 것도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A가 더 크면은 B보다 크면은 제곱한 것도 크고 루트를 씌워도 크다라는 거. 단 양수일 때만이야. 양수일 때. 자, 그리고 6번도 그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그냥 제곱한 거와 같고 절대값끼리 곱한 거는 한꺼번에 합쳐서 절대값 해준 거랑도 같고 절대값은 항상 절대값 아닌 수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들이잖아. 근데 저 당연한 게 증명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보자. 자, 또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절대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1번. 자, a제곱 풀마 ab 플러스 b제곱. 요런 꼴은 여기 개수가 2면은 완전 제곱식인데 2가 아니라 지금 1이죠. 저런 꼴은 절대부등식이어서 항상 0 이상이 나온다.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냐면은 a, b가 0일 때 성립합니다. a, b가 0일 때. 저 등호 성립 적분도 잘 알아둬야 돼. a, b가 0일 때 저 식이 성립하는 것이고 자, 2번. 2번도 저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도 쟤도 항상 0 이상이거든요. 쟤도. 자, 왜 이제 이게 성립하는지를 이따 확인할 거야. 자, 단 등호는 얘는 이제 a, b, c가 같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그 a, b 두 수를 더할 건데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거는 합쳐서 절대값 한 것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을 것이다. 자, 이게 등호가 어떨 때 성립하냐면은 요럴 때. 두 수가 같은 부호를 가지거나 0이 껴들어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느낌 뭐니? 두 수가 같은 부호면은 각각 절대값 해준 거에 요거랑 같을 거 아니야. 느낌이 뭐니? 클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커? 큰 경우는 A, B가 다른 부호일 때. 다른 부호면은 각각 절대값 해준 게 얘보단 클 거야. 왜냐면 얘는 미리 절대값 해서 계산하는 건데 얘는 두 수를 합쳐서 절대값이잖아. 두 수가 반대 부호면은 얘는 숫자가 좀 작아질 거야. 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등호 성립 조건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술 평균과 비합 평균.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실 오늘 하는 게 다 중요합니다. 아까 증명도 중요한데 거의 시험 문제에서 최소한 한두 문제 이상은 나오는 유형이야 이제. 자, 별표를 얘도 마찬가지로 별표 하나 치시고 곱하기 여러 개를 해둡시다. 이제 곱하기 여러 개. 네, 숫자는 네 맘대로 적어. 별 곱하기 몇 개.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산술 평균이라는 것과 기하 평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산술 평균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평균 있죠.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한 거 있지. 그게 산술 평균이야. 만약에 이제 자, 너가 만약에 수학을 80점 맞았는데 국어가 60점 맞았어. 그럼 평균을 내면 몇이야? 70.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그지? 그게 산술 평균이야. 그게. 자, 근데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가 이제 좀 잘은 이제 많이는 이제 못 보던 그런 평균일 텐데 루트 A, B를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수가 이제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란 말이지. 만약에 세 수의 평균이면은 세 개 더해서 나누기 3 그런 느낌이겠지. 얘는 약간 곱셈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야. 두 수를 곱해주니까 약간 그 루트로 약간 평균을 만들어주는 느낌을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 기하 평균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예를 들면 약간 요런 상황. 어떤 정사각형이 있어. 넓이가 만약에 1이야. 그런데 얘가 이제 넓이가 이제 막 커진대. 근데 더 넓이가 커져, 이렇게. 근데 얘는 넓이가 4래. 그러면은 이 일정한 비율로 만약에 커진다라고 가정했으면은 이 가운데 있는 도형은 넓이가 몇일까? 이게 이제 약간 그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2.5로 계산되겠지만은 보통 도형의 그런 넓이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퍼센티지가 쓰이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경제에서 뭐 연평균, 뭐 성장률 약간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저 기하 평균으로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곱하고 루트를 해준 약간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 두 평균 사이에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는 크고 나갔습니다. 항상.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냐면은 이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 저게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요. 이제 왜 저런 식의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 자, 봐봐. 우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여러 가지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성질이 있었잖아. 자,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런 수를 생각해 볼게요. 요런 수. 자, 이 수도 항상 0 이상이니 이거? 이거 0 이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수의 분자를 전개를 해볼 거야. 분자를. 봐봐. 그럼 분자를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전제 조건은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A, B가 양수. 자, 그 완전 제곱 시켜주면은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거?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항만 우변으로 넘길 거야. 가운데에 있는 항만. 그럼 좌변은 저 A 플러스 B만 남게 될 것이고 우변은 이제 얘가 넘어갈 때 2가 약분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거 맞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들이야. 다 이제 어떤 수가 반드시 0 이상이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식을 풀어가지고 이제 뭐 이항하면 이항이 필요하면 이항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자, 이게 등호가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전개해주고 이항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 식이 훼손이 되지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에는 이 처음 식에서 양변이 같을 때, 즉 얘가 0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자, A, B가 어떤 관계여야 이 값이 0이 되는 것일까? A, B가 같은 수여야 0 되지 않을까? A, B가 같은 수여야 맞니? 같은 수면은 빼서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저렇게 A는 B라고 나오는 거야.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 관계식을 잘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문제 푸실 때에는 이 상태에서 양변에 2를 곱한 요거 가지고 보통 문제를 풉니다. 보통 문제 풀 때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 있어. A, B, X, Y가 실수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 자, 얘도 이제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단 등호는 뭐일 때 성립한다 라고 지금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 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자. 등호 성립 조건. 자, 얘는 증명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 좌변에서 우변을, 봐봐. 이 부등식은 이제 항상 성립하는데, 그러면 우변을 넘겨도 되는 거잖아. 우변을 넘기면은 0 이상이다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 뺀 게, 자, 얘가 결국에는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할 거야. 근데 지금은 증명을 하는 단계니까 얘가 지금 0 이상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증명을 할 때에는 처음에 부등호 방향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한번 전개를 해본다? 전개를 해주는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얘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0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이 두 수를 뺀 게 0 이상이잖아. 그 얘기는 앞에 게 뒤에 게보다 크다라는 얘기 아니야? 맞나요? 그래서 저 식이 결국에는 증명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거야. 최종적으로 이거를 이끌어낼 겁니다. 이거를. 자,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시면 전개를 해줘야 돼. 자,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이 빼기에 자,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자, 이렇게 식을 써줍니다. 그러면 소거되는 게 보이거든? 소거. 이렇게 소거가 돼. 잘 썼죠, 지금? 예, 이거, EAB, 곱셈 공식.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얘네들을 곱해야죠. 여기가 이게 맞죠? 그치? 네. 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남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자, a제곱, y제곱 한 다음에, 자, 얘를 먼저 쓸게요, 이거.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인데, 이게 형태를 잘 관찰해 주다 보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야, 이게. 이게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게. 거꾸로 얘를 전개해보면 위에 게 나올 거야, 해보면. 그래서 결국에, 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0 이상이다라는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있던 수가 결국에 뭐라는 거야, 얘가? 0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돼서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 단어는. 보통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0 이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 자, 여기서 확인해보자. 얘가 만약에 0이 되려면은 ay는 bx여야 되는 거거든? 이 상태에서 양변을 있잖아, 얘들아. 양변을 a로 나눠. 그 다음에 b로 나눠. 그러면은 a분의 x는 b분의 y. 저식 나오니? 그래서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야.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을 이거로 외우지 마시고 요거로 외웁시다. 요 분수로. 왜냐하면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확장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꼴로 등호 성립 조건이 나와서 분수꼴로 애초에 좀 외워놓자라는 거야. 오케이? 자, 확장형이 뭐냐면은 확장형이 그 밑에다 따로 써놓읍시다. 지금 얘는 각 항이 몇 개니 얘들아, 이거는 각 항이? 2개잖아. 이게 3개짜리가 있어. 그냥 항 하나 추가시켜주면 돼. 이렇게. C하고 Z를 좀 추가시켜줄게. C하고 Z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전체의 제곱.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 단 등호는? 얘는 등호가 어떨 때 성립할까? 등호가? 자, 요거.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 그 대응되는 한끼리.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 일 때 성립한다. 요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되심? 그래서 저 3개짜리도 이제 좀 간간히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얘를 외우는 요령을 알려줄게, 얘들아. 외우는 요령. 잘 들어, 이거, 얘들아.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외우는 요령. 무조건 코시-슈바르츠는 어떤 형태로 기억해 두시냐면은, 여기 AX는, 여기 A하고 X를 이제 그대로 갖다 쓴 거잖아. 얘를, 자, 얘랑 곱한 것의 루트라고 생각해, 얘를. 그렇게 생각을 해. 알겠니? 얘도 마찬가지로 b제곱 y제곱 곱한 것의 루트라고 생각을 해. 루트.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아. 왜 굳이 저렇게 생각하는지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봅시다. 자, 증명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9, 20, 21, 22, 23, 24 풀어보자. 보시면, 자, 이제 증명을 이제 해줄 겁니다. 자, 저게 왜 도대체 성립하는지를 증명해주래. 근데 저건 되게 간단하거든요? 보세요. a제곱 플마 ab 플러스 b제곱이 반드시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 절반의 제곱 있지? 이 절반의 제곱 형태로 이런 꼴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얘를 역으로 전개하면은 a제곱 플마 ab 쓰인 거 맞니, 이거 지금?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은 4분의 b제곱이죠? 근데 얘가 b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4분의 3b제곱이 더 필요해. 여기까지 되십니까? 네. 근데 생각을 해봐.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형태가. 그러니까 반드시 0 이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까 봤던 부등식의 그 성질 있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이상이다. 그것에 근거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자, 등호 성립 조건. 단, 등호는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얘가 그러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0이 되려면 얘가 0이면서 얘가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일단 B가 0이어야 되는 것이고, B가 0이면 A가 0이어야 이 전체가 0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 B가 0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쓰고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단, 등호는 A가 B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단, 등호는 A가 B랑 같을 때 성립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저거 2번에 있어. 저기다 써볼게. 이거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고등수학 상 초반부에 외웠지 않나, 이거? 기억나니, 이거 혹시? 이거 막 2분의 1 해가지고 기억나니, 이거? 그 형태입니다. 이게 그냥 2분의 1에다가 이제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랑 같아요. 그냥 이거를 역으로 전개해보면 위에 게 만들어질 거야. 해보면. 알겠지? 저걸 외워놔야 되고. 그래서 이 형태가 결국에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꼴이니까 결국에 반드시 0 이상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기억하시고, 등호 성립 조건.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 이 제곱,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다 0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A가 B랑 같고, B가 C랑 같고, C가 A랑 같고, 결국에 A, B, C가 다 같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A, B, C가 다 같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됨? 뭐 그게 뭐 어렵진 않고. 자, 그 다음에 요거 3번. 자, 요거는 좀 어려워, 얘들아. 지금 1, 2번은 사실 굉장히 간단했는데, 요건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자, 요거는 절대값 들어간 것도 뭐 당연히 보이는데, 증명이 좀 어렵습니다. 보세요. 우선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증명할 거야. 지금 얘를 그냥 대문자 A라고 볼게. 얘를 대문자 B라고 보고. 자, 결국에는 우리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을 할 거거든. 근데 일단 이 두 수 다 일단 0 이상의 수겠지. 일단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수니까. 그러면 만약에 A가 0 이상이고 B가 결국에 0 이상이면 얘들아, 이거를 증명하고 싶으면은 사실 이거를 대신 증명해도 되지. 요거를 대신 증명해도 되니? 맞니, 요거? 근데 이거를 증명할 때 요걸로 증명해도 되는 것이고, 이거를 증명하고 싶을 때 요거로 대신 증명해도 되고, 아니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결국에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요거로 대신 증명을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증명해도 되고, 이거를 증명해도 되고, 이거를 증명해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당연한 얘기잖아. 이게 식이 성립하면은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는 대신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한다, 이 얘기야. 이 문제는 요걸로 증명합니다. 제곱을 이용해서 증명하거든요. 근데 제곱을 이용해서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사실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요런 것들이야.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아까 5, 6번을 좀 잘 기억해놔야 된다고 했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5번입니다. 5번입니다. 5번. 5번이고, 이 증명을 할 때 쓰이는 건 뭐냐면은 얘가 쓰입니다. 예. 절대값은 반드시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수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야. 근데 그 증명 과정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할 거고. 자, 봐봐. 증명을 한다, 이제. 자, 절대값 A 플러스 B에서 저 절대값 A 플러스 B를 이제 빼볼 건데, 얘를 제곱을 해서 빼볼 거야, 제곱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계산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거를 계산했을 때 결론적으로 0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으면은 결국 이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증명을 해봅니다, 이거. 제곱을 풀면은, 자, 앞에 있는 거 제곱,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이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 제곱 마이너스 참고로 그 절대값 증명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값 증명할 때에는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랑 같다라고 말씀드렸지? 자, 그 사실에 의해서 얘 절대값 제곱은 그냥 안에 있는 거 제곱이랑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 얘도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그냥 A 제곱이고요. 자, 뒤에 있는 거 그냥 다 풀어주면은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것인데,
이제 소거되는 게 보인단 말이죠. A제곱 소거되고 B제곱이 소거가 되니까 남는 식을 2로 묶어줄 거야. 남는 식을. 그럼 여기까지 써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식의 형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형태입니다. 절대값 A는 결국에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얘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얘도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자, 그게 이제 왜 확인이 이제 되냐면은, 자, 요런 것도 사실 아까 있었지? 절대값 A, 절대값 B가 사실 절대값 A, B랑도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절대값 하나로 합쳐보게 되면은, 요런 꼴까지 정리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됨?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반드시 이미 알고 있는 요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얘가 결국에는 절대값 A, B는 A, B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저 문제에서 나와 있던 이 절대값 A, B가 얘가 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 사실에 의해서 결국에 처음에 이제 요 주장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요거를 주장하고 싶었잖아요. 요거. 이게 결국에는 증명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확인했었어야 됐죠. 얘를 이제 확인해 주니까 0 이상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므로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 처음에 주장하고자 했던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증명이 들어가는 거야, 얘는. 자, 정리를 해주시고. 저게 실제 증명하라고 나옵니다. 저것도. 그리고 빈칸 뚫어놓기라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여기 내용을 이제 보자. 이거는 등호 성립할 때 안 써. 등호 안 썼구나. 오늘따라 되게, 지적을 되게 잘하시네. 네, 좋습니다. 자, 등호 성립 조건은 이제 어떨 때냐면은, 얘네들이 같을 때잖아, 얘가 이제. 그쵸? 같을 때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것이네, 얘네들이. 절대값 AB가 그냥 AB랑 같으려면은, 이게 AB가, 이게 좌변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우변도 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변은 0 이상입니다. 단 등호는 자, AB가 0 이상일 때 성립한다. 이걸로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십시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필수예제 20번을 보자. 필수예제 20번.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자, 이게 합도는 곱이 일정할 때에 대한 유형이 있는데 보시면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식을 다시 한번 좀 쓰고 들어갈게요, 여기다가. 자, A 플러스 B는 결국에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했었죠, 얘가?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할 거야. 자, 저 식을 이제 봐봐. 2A 플러스 5B가 100일 때 AB의 최대값을 찾고 그때 AB 값이 무엇이냐라는 거거든. 그러면 저 2A 플러스 5B가 이제 100이다라는 식을 써보자. 100을 왼쪽에 쓸게. 그러면 얘는 이 앞에 있는 수를 이제 요 A처럼 생각하고 요 뒤에 있는 수를 B처럼 생각해서 요 부등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은 부등식이 이렇게 작성됩니다. 2 루트 해주고 둘이 곱해주니까 10AP. 여기까지 나오는 거 맞니, 이거? 우리는 A, B의 그 최대값,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찾고 싶으니까 이제는 100을 이제 이용해서 요 부등식을 풀어주는 것이지. 얘를 먼저 쓰면은 2루트 10AB가 결국에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아시겠습니까? 얘를 정리를 잘 해서 A, B까지 정리를 해주는 게 목표야. 일단은 2가 약분이 될 것이고 양배를 제곱을 해줍니다. 이제. 그럼 2500이 나오죠. 10으로 나눠주시니까 결국에는 250이 나오게 돼서 최대값은 몇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최대값은 25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50이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250이다. 자, 그때의 AB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최대값이 성립할 때에는 결국에 등호가 성립할 때를 말하는 거거든.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 성립 조건은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넣었던 이 두 수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넣었던 저 두 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단 등호는
더하는 두수인 2a는 5b일 때 성립해준다는 건데, 그럼 ab를 여기서 어떻게 구해주느냐. 이게 원래 식이 얘들아 요구했잖아. 2a 플러스 b가 100이었잖아. 그런데 이 조건에 의하면 얘네 둘이 같은 수니까 이 두 수가 각각 무슨 값으로 나올까? 50, 50씩 반반 나눠 가져야 되겠지? 값이 같으니까. 따라서 2a는 5b랑 같으면 그게 50이다. 여기서 a, b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a는 25, b는 10.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해줘야 되니까 4번 285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285. 알겠니? 그래서 합도는 고비 일정할 때 그 구하고자 하는 놈으로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되고, 식을 변형을 해줘야 돼. 자, 필수예제 21번을 보자. 21번. 자, 식을 이제 전개해주는 건데, 자, a, b가 양수일 때, 자, 요꼴은 a분의 b가 p일 때 최소값 q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저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가 전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1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좀 더 정리를 해주면은, 자, 이제 5 더하기, 그 다음에 a분의 b부터 쓰고, 그다음에 b분의 4a를 쓸게. 얘들아, 산술기하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은, 얘들아, 뭔가 두 수를 더하는데, 두 수가 역수일 때는 거의 산술기하야. 왜 역수일 때 산술기하냐면은, 산술기하식 아까 썼던 거 기억나시죠?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있었죠? 자, 우리는 요 놈에 대해서, 저 a분의 b 더하기 b분의 4a에 대해서 산술기하식을 적용해보면은 2루트 해주고 둘이 곱한 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이제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얘도 약분이 됩니다. 그럼 몇입니까? 2루트 4니까 얘가 결국에 4가 되는 거 맞니? 얘가 이제 4 되는 거 맞니? 그럼 한 번 더 써보면은 결국에 앞에 5가 더 더해져 있으니까 따라서 5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4a는 결국에 여기도 5를 더해주니까 9 이상이다 라고 식을 써볼 수 있는 거 맞니 이거? 이렇게 됨.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최소값은 9라고 확인이 됩니다. q가 9가 나옵니다. q가 9고 얘가 q고 얘가 9야. 근데 산술기하에서는 그 등호 성립 조건 어떨 때 이제 성립해 주냐면은 얘가 이제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식이거든.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잘 보세요, 이거. a분의 p가 결국에 b분의 4a와 같을 때, 자, 요거일 때를 물어보는 것인데, 요거일 때. 자, a분의 p가 값이 p라고 나와 있어, 지금. 자, 이 크로스로 곱해주시게 되면은 b제곱이 4a제곱이 나와가지고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a제곱분의 b제곱이 4입니다. 근데 a, b가 둘 다 양수니까 양변에 루트, 제곱근을 씌워주시면 유일하게 플러스 2로 결정이 될 거야. 마이너스 2는 안 되죠. a, b가 둘 다 양수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a분의 p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했습니다. p가 2가 되겠고 q가 9가 되겠습니다. p 빼기 q 계산해서 마이너스 7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7.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이거? 예. 두 수의 합이 결국에 이제 산술기하식을 이제 이용해주니까 4 이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용해서 최소 찾고,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를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로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2번. 자, 보시면 x가 y1보다 클 때, 자, 요 놈의 최소값과 x를 이제 구해주라 라는 거거든. 자, 이 상태에서 봐봐. 이 상태에서 산술기하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얘들아. 이 상태에서. 이거 맞죠? 네. 이거 두 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산술기하식을 적용해보게 되면은, 자, 2루트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9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쓰게 되면은 여기서 뭐 더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산술기하식을 쓸 수는 없고, 방금 전에 봤던 문제처럼 그 루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은 안에가 숫자로 나오니까 그때는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계산이 안 되잖아. 약분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약분이 되는 형태로 식을 변형해 놓고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식을 변형해서 약분이 된 상태로 산술기하를 쓴다. 얘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얘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약분이 될까, 얘들아? 분모가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x 플러스 1이 좀 들어오면 좋겠지. x 플러스 1이. 그래서 1을 더하고 뺍니다. 1을 더하고요. 뺍니다. 요 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요 놈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요 앞에 있는 놈에 대해서 산술기하식을 그대로 한번 좀 적용해 보시게 되면은 산술기하식을 자, 2 루트 해주시고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9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약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줘야 약분이 된다. 아, 졸려. 정신 차리고. 그럼 정리해주면은 2 루트 9, 6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제 요 값은 6 이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요 값은 6 이상이다. 근데 사실 빼기 1까지 우리가 봐야 하는 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빼기 1까지 봐준 식을 이제 생각해 주시니까 결국에 여기도 1 빼서 5 이상이다 라고 식을 써주시면 돼요. 아, 쟤도 5 이상이구나. 자, 그런데 5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최소값은 그럼 5가 되겠는데 그때 x값은 뭐냐? 등호가 성립할 때 x값 구해주는 거거든. 등호가 성립할 때. 결국에는 등호가 성립할 때에는 더하는 두수가 같을 때 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하는 두수가 같을 때, 즉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분의 9와 같을 때를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양변에 저 x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그럼 9가 되는데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풀마 3이 되며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각각 x값을 구해보시게 되면은 x값이 이렇게 나오나요 지금? 마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 조건 때문에 플러스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로. 이게 x의 값 n이 2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어떻게 찾는지 알겠니 이거? 식을 이렇게 전개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약분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약분이야, 약분. 약분. 알겠지? 약분. 약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3번을 한번 보시면 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으로 답하여라 라고 돼 있어. 자, 얘를 둘을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적용을 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다시 한번 써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결국에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하지만 등호 성립 조건은 단 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하는 것이고요. 자, 요거일 때 성립하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풀 거야.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잘 봐, 이거. 우리는 1번이 요거 한번 좀 쓰고 들어가자, 얘들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는 약간 좀 짝을 좀 맞춰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 보시면 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라고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범위는 a 플러스 2b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 플러스 2b는 이 식에서 어느 부분에 그나마 유사하냐면은 이 부분이랑 그나마 유사해. a 플러스 2b는. 무슨 말이냐면은 a 플러스 2b가 얘가 되려면 a 플러스 2b를 만들고 싶죠? 그럼 x가 몇이면 되겠어? x가 이제 1. y는 몇이면 될까? 2면 되는 거야. x를 1, y를 2로 설정해주면 되는 거야. x를 1, y를 2로 설정해 주시고 나니까 결국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결국에 뭐다? 자, 2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정리야. 얘가 이제 5고 얘도 이제 5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그럼 25잖아.
2a 플러스 b의 제곱이 결국에 2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차 부등식을 풀어주는 문제죠. B b 플러스 A 플러스 예, 그러네요. 굿. 예. 오늘 약간 좀 역할을 좀 잘 잡은 것 같은데. 오케이. a 플러스 2b. 그럼 여기도 바꿔야 되겠네. a 플러스 2b. 자, 그러면은 제곱을 이제 이거 풀어주니까 이거 사이 범위죠? 마이너스 5와 5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되는 것이고, 저게. 자, 두 번째도 식을 그냥 똑같이 일단 좀 쓰고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결국에는 이제 자,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줄 건데, 문제에서 3a 더하기 4b는 5라고 나와 있어. 저 3a 더하기 4b는 여기가 그나마 유사한 형태니까 3a 더하기 4b를 만들려면 x를 3, y를 4로 좀 잡아주면 되겠죠? x를 3, y를 4로 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3, y를 만약에 4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자, 문제에서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 이제 그대로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으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걔가 이제 뭐다? 3a 더하기 4b의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써볼 수가 있지? 3a 더하기 4b의 제곱. 이제 계산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25입니다. 25. 여기가 이제 25고요. 자, 여기는 5의 제곱이니까 여기도 25라고 쓸 수 있니? 25? 약분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결국에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최소값을 1로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 하나 얘기하면은 등호 성립 조건 단 등호는 자,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하는 거 있잖아.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그러면은 이제 b분의 y인데 y가 4니까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3b가 4a일 때 이 등호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되는 게 3b가 4a일 때 성립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b를 이제 이렇게 구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ab가 나올 거야, 아마 해보시면은. 아시겠죠? 그렇게 ab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얘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해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절대부등식의 활용, 산술기하 혹은 커시오바르트 부등식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문제를 보고 식을 이제 세워줘야 돼. 그러면 식을 세우기 위해서 너네가 문자, 미지수를 잡아야 되거든. 길이가 10인 철사로 이 4개의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를 물어보는 문제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 작은 가로 한 칸을 x라고 둘게. 작은 가로 한 칸. 세로를 y라고 둘게요. 지금 저 직사각형들을 구성하는데 이 작은 가로 x가 총 몇 개 쓰였죠, 지금? 8개 쓰인가 맞네, 8개? 요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로가 몇 개 쓰였습니까, 총? 세로가? 5개 쓰였지? 8x 더하기 5y는 전체 길이 10으로 볼 수가 있나? 그죠?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식을 좀 써볼 수가 있어. 결국엔 두 수의 합이니까 이 두 수의 합을 뭐라고 이제 볼 수 있냐면은 이제 2 루트 두 수의 곱.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결국 얘는 이제 2 루트 40xy가 될 거야. 처음에 썼던 식이랑 좀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은 10에 2 루트에 40xy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약분해서 5가 되는 거니까 양배를 제곱도 해보시고, 제곱해보시고, 양배를 40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8분의 5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xy는 8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가 나오겠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넓이의 최대는 결국에 가로 전체가 4x고 세로가 y니까 4xy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아니야 이거? 그죠? 4xy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4배 해주셔가지고 2분의 5까지 이끌어 내주시면 됩니다. 결국 최대값은 2분의 5가 최대값이 되며 만약에 그때 xy를 구해봐라 라고 이제 물어봤으면은 더하는 두수가 같을 때잖아. 이 더하는 두수가 같을 때니까 이제 8x, 5y 이거 둘 다 5로 나올 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